가지 그 인성교육 분야에서 활동을 해주시고 최근에는 서울과학포럼 인성교육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나눠드린 인성교육 참 잘하는 교사 공저로 책을 출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엄사초등학교 보건교사 김정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보험교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장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까 장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슬기로운 보건교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목이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번 시간 1시간 반 동안 강의가 마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슬기로운 보건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제목으로는 건강, 정신건강하고 의사소통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 정신건강을 맡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 자신의 정신건강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 정신건강을 늘 책임져 보고 계시지만 정작 나는 어떤가 그러면서 학교에서 부딪히는 인간관계 지금도 늘 말씀하는 건데 지금 서울에서도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업무 사건 이런 거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슬기롭고 정신이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교재를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지금 잠깐 나의 지금 상태는 어떤지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뭐 편안하게 빠르신 분들도 다 체크를 하셨군요. 네. 어떤 선생님께서 나는 다 긍정적으로 체크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좋고요. 저도 강의를 준비하려고 저 개인적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다행히 긍정적으로 체크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건교사가 만족스럽고 즐겁게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원래 제가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한 11년 전만 해도 보건교사 마지못해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대부분을 이쪽 부정적인 쪽으로 선택을 했을 텐데 저한테도 터닝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성을 공부하면서 보건교사에 대한 정체성도 생기게 되고 또 대인관계나 어떤 사건과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알게 되면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제가 3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성을 공부하기 시작한 한 10년 됐어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활동을 한 것이 쭉 이런데 주로 대전시 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많이 강사에 활동을 했고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도 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시국에서는 온라인으로 좀 인성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선생님들, 일부 보건선생님들한테도 인성교육을 했고 이번에는 서울의 과학자님들 모시고 인성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받으신 책 이번에 이제 물론 2017년도에 쓰긴 했는데 이번에 좀 대폭으로 교정을 해서 다시 7월 따끈따끈 지금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무료로 기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저와 초등학교 선생님 저 뒤에 저작게 하고 오셨어요. 같이 공부한 건데요. 제가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기증을 한 거는 제가 인성을 공부하면서 너무 즐겁고 교사로서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져서 같은 보건교사로서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기증해 드리는 거니까 방학 동안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자랑이 절대 아니고 보건교사가 무슨 인성이야 하고 이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마추어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장황하게 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순서인데요. 첫 번째 슬기롭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간관계 어떻게 할까, 또 보건교사의 정체성 찾는 방법, 그 다음에 보건실 단골 선생님들 얘네들 도대체 어떻게 내가 마음을 잡아갈까, 그 다음에 그럼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이 건강하게, 오늘은 목표인데, 소제목을 목표인데, 정신이 건강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보험료사 지급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죠.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제 일방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학생들이 막 몰려오고 이름 막 쌓일 때 그때 막 스트레스 받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해도 인정 못 받아. 보건실에 안 오면 보건 선생님 혼자 구석에 있는 것 같고 일 안 하는 것 같고 제일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좀 실망이 되죠. 또 교직원들과 갈등이 있을 때 그때 또 힘든 것 같고 또 잘해주니까 아이들이 내 수염을 뽑으려고 해. 막 기어올라 이럴 때 또 이건 내 일 아닌데 자꾸 나 하라고 하는데 그쵸? 그 다음에 매일 시간 오는 단골 샀는데 얘네들 어떻게 이런 갈등들 저는 이런 스트레스를 제가 보는 스트레스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어떤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쌍따블 원하는 경우도 있고 성품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스트레스들이 치여서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원망 불평하면서 투덜이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그러면 오늘 주제처럼 어떻게 하면 이걸 슬기롭게 해결하냐 이거죠. 잘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왕이면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운 방법으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어떤 한쪽만 이로운 거 말고 한쪽만 해놓고 한쪽만 이로운 거 말고 둘 다 이로운 방법으로 해결하자. 그게 슬기로운 방법 아니겠어요? 또 이왕이면 스트레스를 해결하면서 하면 할수록 내 인성이 성장하는 방법으로 하자. 어느 경우는 스트레스 해결하면서 자꾸 인성이 나빠져. 싹닥이 돼. 이거 말고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내 인성이 고품격으로 성장한다. 너무 좋지 않아요? 자, 여기서 근데 인성이 성장한다는 말을 했는데 잠깐 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인성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성은 타고나는 거? 바뀌지 않는 거? 아니면 고칠 수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잘 들리네요. 여러분, 그 조교 교수가 쓴 인성이 실력이라는 책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서 보면, 인성은 타고나는 자질이 아니라 노력해서 배울 수 있는 자질입니다. 그래서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쳐지는 거예요, 인성은. 어떻게? 배우고 노력하고 하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인성교육 하는 사람들 이걸 의식 성장이라는 말을 써요. Higher Consciousness라고 영어로 하거든요. 이 의식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고품격의 입격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선생님 타고난 대로 살지 뭘 어렵게 인성 성장을 하니까 할 수도 있는데 인성을 성장하면 조교교수가 말한 것처럼 실력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사의 모든 문제 해결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탁월하게 수월합니다. 인성이 좋은 사람. 그리고 당연히 정신건강이 좋고 삶이 윤택해져요.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성은 노력하고 애써서 성장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인성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부딪히면 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과의 부딪힘, 우리가 죽지 않는 한 늘 옆에 사람하고 부딪힘, 학교에서 학생들, 집에서, 가정에서, 학부모하고, 교직원하고 늘 부딪힘은 있어요. 그렇죠? 또 늘 사건과 사고가 있어요. 이런 거 있을 때마다 고품격의 인격으로 성장하자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인성도 성장하고, 일석삼조로 하자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석삼조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실제 삶 속에서는 그걸 어떻게 적용해 가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부딪힘이 있습니다. 사건과 어떤 사람 관계에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는 딱 어떤 선택을 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말을
하다든지 어떤 행동을 하죠. 그렇죠? 해결하기 위해서. 그건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하면서 해결해요. 그게 그 사람의 인성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해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요. 그게 그 사람의 인성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잘 보면 세 부류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크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플러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가 뭐예요? 수학에서 플러스는 더하기잖아요. 나한테 도움되게 또 상대방에게 도움되게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보통 옳은 가치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선택할 때마다 마이너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롭게. 나한테도 해롭고 상대방도 해롭게. 보통 옳지 않은 가치 기준을 선택할 때 이런 일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죄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때는 플러스를 선택했다가 어느 때는 마이너스를 선택했다. 죄로. 이런 선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